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드모아그라의 법칙을 써보면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P에다가 네모의 여집합 요거 있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있잖아. 얘 P 네모의 여집합. 네모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다가 P 네모 요걸 하러 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러다 P 네모를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돼. 갑니다. 너는 P에다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니까 그냥 하면 되죠 뭐. 얘는 이 동그라미 여집합이라는 소리잖아요. 1에다가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드모레간의 법칙 같은 걸 이용해서 확률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A 빼기 B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확률이라는 놈의 표현은 집합의 표현을 나는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연습했던 거예요. 된 거죠? 집합의 표현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고요. 하죠. 이제 조건 확률의 정의를 하러 갑니다. 조건 확률의 정의는요. 이렇게 써요. 일단 PA라고 썼으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거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 제약 조건이 달려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 뭘까는 이렇게 발을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 좋은 상황. 내가 수시에 서울대를 합격하면서 동시에 정시에도 서울대를 합격할 확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하자고요. 알겠죠? 그런 걸로. 내신이 1등급이면서 수학, 모의고사가 1등급일 확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단서 조항이 붙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면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A가 일어날 확률인데 B를 붙이는 순간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그렇게 되더라. 됐죠? 그렇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된다. A라는 사건이 있고요. B라는 사건이 있어. 얘가 노림수가 어떤 거냐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요 부분이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 집합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뭐 근원 사건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됐어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거기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요만큼이잖아. 된 거지?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기하학적인 확률 같은 거 해봤거든요. 기하학적인 확률은 또 뭐냐면 이쪽 봐봐요. 네모가 정사각형이야. 4등분을 했어. 여기 때려 맞힐 확률이 얼마일까요? 당황하지 말고 4분의 1이죠. 4등분 했으니까요. 그럼 마찬가지야.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요만큼 일어날 확률은요. 확률의 전체가 이제 여기잖아요. PB잖아요. PB분의 그 다음에 파란색 요 부분이잖아. P에다가 A 교집합 B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 조건 방률에서 뒤에 부분에 있는 놈 있잖아요.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있는 막대기 있죠? 꺾으세요. 이렇게 꺾는 게 편해요. 이렇게 꺾으면 힘들어요. 알았죠? 이렇게 꺾는 게 편해요.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연습해볼까? 예를 들어서 P에다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C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뒤에 있는 것이 분모로 꺼집니다. PC분의 얘는 막대기 거꾸로 가요. P에다가 A 교집합 C 이렇게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P에다가 A가 있어. C의 여집합 이랬대. C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그 소리거든요. 너도 마찬가지야. 얘는 분모로 꺼집니다. P, C의 여집합 분의 P, A 막대기 거꾸로 그랬죠? C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PC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1 빼기 PC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P에다가 A 빼기 C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죠. P에다가 A의 여집합 B 할까요? 이렇게 있대요. 얘는 뭐냐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분모로 내려가. PB 분모로 내려갔죠.
근데 분자는 이 막대기 꺾으시면 됩니다. PA의 여집합, 교집합 B라고 쓰시면 돼요. 된 거예요? 조건방위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집합적으로 이렇게 뭐 다 나타냅니다. 그 소리고요. 분자에는 요놈 있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써도 되는 거니까 얘는 P에다가 B 빼기 A라고 써도 무난해요. 괜찮아요. 된 거죠? 결국 조건부항률이라는 것은 단수조항이 이렇게 붙는 거야.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뭐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단서가 붙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기초 상황이었고요.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 좀 해보죠. 세 번째 용어를 한번 해봅시다. 용어. 확률 전반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독립, 종속, 배반 이런 거 있습니다. 독립, 종속, 배반 이런 용어가 있어요. 하러 갑니다. 배반부터 할까요? 배반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이라는 거 쓰고요. 세 번째 종속이라는 거 쓸게요. 배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건 A, B가 두 사건이 배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자이면서 여자일 확률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배반이라는 얘기가 나왔잖니. 그럼 사건 A, B가 배반이래요. 그러면 P, A 교집합 B,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없는 거. 얘가 배반의 정의예요. 됐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다. 자, 말로 예를 들었죠? 그래요. 그러면 배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런 거 떠올려야 돼. 아까 P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쓰기로 했죠? PA에다가 PB에다가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사건 A, B가 배반이라고 하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얘가 사라져요. 없잖아요, 얘가 없잖아. 얘가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연산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중학교 때는 그래서 무슨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PA랑 PB를 더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더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더했는데 원래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생각을 해서 빼주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항상 배반인 사건만 배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 배반 사건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한다. 됐죠? 배반 사건에서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을 하자. 뭐 확률의 덧셈 정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요. 독립이라는 거는 말이다. 조금 조심해야 돼. 사건 A, B가 독립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두 번을 던졌다고 쳐요. 첫 번째 던졌을 때 내가 1의 눈이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던졌을 때 영향을 받나요? 상관없죠, 그죠?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었잖아. 두 번째 던졌을 때 여전히 6분의 1일 거 아니야. 영향을 받지 않죠? 이런 것을 이제 독립이라고 해요. 써드릴게요. 사건 A, B가 독립이라는 소리는 A, B라는 사건이 서로 영향받지 않는다.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야. 그 독립이랑 배반이 뭔 관계죠? 뭐 이런 거. 애매하죠, 지금. 애매해. 좀 더 설명할게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 소리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복원 추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복원 추출. 추출, 뽑겠다는 소리고 복원, 원상복귀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박스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3개가 있고요. 동그라미가 4개 있고요. X가 이제 2개가 있대요. 동그라미를 뽑으면 그 남학생이 뺨을 한 대 때리기로 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처음에 이제 내가 뽑았어요. 남학생이 뺨때기를 때릴 확률이 6분의 4잖아. 그쵸? 6분의 4에서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는데 복원이라는 것은 동그라미를 뽑았으니까 내가 때렸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동그라미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야. 그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뺨을 때릴 확률은 6분의 4 고정이죠. 똑같죠. 왜냐면 동그라미 다시 넣었으니까요. 됐죠? 사건 두 개 영향을 받았나요? 영향을 받지 않았죠. 다시 원상복귀 시켰으니까 확률이 변함이 없잖아. 그지? 변함이 없는 것을 복원 추출, 독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말이다. 복원 추출이 아닌 상황을 보러 가. 비복원 추출이래.
비보건 추출이라는 얘기는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내가 뺨을 때릴 확률은 6분의 4였었어요. 근데 얘를 들고 튄 거야. 두고 갔어요, 내가. 그럼 두 번째 애가 뺨을 때릴 확률은 5분의 3으로 줄죠. 5분의 3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영향을 받죠, 그죠?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 뒤쪽은 5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할 거거든요. 영향을 받게 돼요.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부르고 영향을 받는 것을 종속이라고 불러요. 독립이 아닌 것을 종속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독립이 되려면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어요. 보건 추출. 얘는 비보건 추출이에요. 된 거죠?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보건 추출이라면 사건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사건이. 비보건 추출이라면 영향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건 두 개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게 보건 추출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되죠? 됩니다. 그래요. 독립 얘기했고요. 종속은 독립이 아닌 거니까 생략하도록 합니다. 독립이 아닌 것. 근데 여기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일단 이것부터 인지가 좀 돼야 됩니다. A하고 B가, 사건 A, B가 독립이래요. 이런 거랑 똑같아. 화성남자, 금성여자 요거랑 비슷한데 A, B가 독립이라는 것은 A가 살아있건 A가 죽어있건 B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고, B가 살아있건 B가 죽어있건 A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증명을 지금 제가 할 거거든요. 증명을 하기 전에 한번 인지를 한번 해봐. A, B의 독립이라는 상황이 나와 있었죠. 서로 아예 별개예요.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A랑 B가 아닌 것도 독립이고요.